안녕하십니까? 최상천의 사람나라 62강 12월 10일 며칠 지났죠? 김용균, 이재용 요걸 가지고 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은 아시다시피 12월 10일 밤에 서부전력회사에서 작업 중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비정규직 김용균이 어이없게 죽은 날이기도 하고, 이날은 다른 한편은 이재용의 삼성에 날개를 달아준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인간차별, 또 돈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들에 대한 정권의 대접이 어떻게 다른지, 그걸 좀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 어떻게 보면 한국의 또는 문재인 정권의 맨얼굴이 드러난 날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좀 우리가 좀 깊이 들여다보자. 단 하루지만. 그러면은 한국이 보이고 문재인 정권이 보이고 문재인이란 인간도 보일 것이다. 문재인이요, 세월호 무슨 기념 무슨 일에 갔다가 2012년 4월 13일, 그러니까 대선 선거운동 기간입니다. 기간에 이런 글을 씁니다. 안전 때문에 눈물 짓는 국민이 단 한 명도 없게 만들겠습니다. 나 이 말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 말은요, 누구도 할 수 없는 말이거든요. 해서는 안 되는 말이거든요. 자기가 신이 아닌 다음에 어떻게 단 한 명도 없게 만들 수 있어요? 그죠? 그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치매거나 신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어느 쪽일까? 이런 말이요, 정말 무책임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달콤한 말을 무책임하게 던지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래야 정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 해결에는 이런 답이 있다든지 있잖아요. 그죠? 답을 정확하게 제시해주는 정치가도 한국에 있긴 있어요. 대부분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한국 정치가 진보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책임한 말만. 그러니까 아무 내용도 없는, 남이 듣기 좋은 말만 해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내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되어가지고는 첫 외부 행보, 외부에 나간 게 인천공항공사에 나갔는데 5월 9일 날 당선되고 5월 12일 날 인천공항공사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찾아가는 대통령 일어났죠. 그죠? 누구를 찾아가겠다? 현장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대화하고 문제를 같이 풀겠다. 그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찾아가가지고 정권이 들어서자 첫 약속이 뭐냐 하면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겁니다.
참 멋있었죠, 그죠? 정말 멋있는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대통령 이런 기사가 올랐어요. 공기업 비정규직 제로 시대 열겠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12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 4층 라운지에서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 것입니다. 행사에 참석해요. 아예 행사 이름이 그래요.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그래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구체적인 로드맵, 실천 방법을 마련해라. 고 지시했습니다. 이날. 그러니까 그게 1년 한 6개월, 1년 한 7개월 전 얘기입니다. 그죠?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상시 지속적인 업무, 그러니까 그 원포인트로 딱 필요해가지고 사람 쓰는 거 말고 그 일이 지속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일, 그 다음에 생명 관련 안전 업무는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 이렇게 말까지 합니다. 원칙을 강조하며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김용균은 나중에 그 사진을 보겠습니다만은 김용균은 대통령 만나겠다 그랬죠. 그죠? 그래가지고 만나자고 수없이 노동자들이 가가지고 비정규직 노동자 대표 백인이 그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자고 얘기했는데 결국 안 만나줬습니다. 그래서 김용균은 그 이제 11월 30일까지 꼭 만나달라고 얘기했는데 안 만나줬고 결국 열흘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김용균 어머니도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자고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문재인 만나자고 청와대까지 찾아갔죠. 어제. 찾아가는 대통령, 참 멋있는 말입니다만은 찾아갔는데도 만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그죠? 저하고 똑같습니다. 아까 단 한 명도 없게 만들겠다 그랬죠. 그걸 자기가 어떻게 만들어요? 무책임한 말이잖아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고 김영균 씨 어머니 문재인 대통령 만나고 싶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열린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그래서 이 사진에 이제 나오면 중앙에 있는 분이 이 김용균 어머니죠.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시민대책위원회가 발대식을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김용균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정부가 관리하는 공기업이 이 지경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 우리 아들 바람이었던 대통령과의 만남을 아들은 못했지만 부모인 우리라도
대통령과 만나고 싶습니다. 뭐 연락이 있었어요? 전혀 없었습니다. 이어 아이의 회사 동료들에게 다치기 전에 그만두라고 했다. 지금 또 1호에서 8호기에서 같은 위험에 놓친 곳에서는 곳에서 계속 일하고 있다. 이러면 반드시 이 사람들 뭐 언젠지 모르지만은 여러 사람이 죽게 돼 있다. 지금 당장 멈춰달라. 죽음의 일터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고 호소했다. 반지의 제왕을 좋아했는데 그 반지가 택배회사에서 배달돼 가지고 아들 집 앞에 있더라. 김 씨의 어머니는 제 아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도와주십시오 라는 말을 맺었다. 우리나라에요. 이 호칭도 반드시 통일을 해야 돼요. 호칭이 주는 비민주성이 너무나 심각해요. 저보고 교수님 그죠? 그 말이 저에 대한 저의 뭡니까? 아예 지위를 결정해 버려요. 그래서 저는 누구나 다 님이라 그럽니다. 님. 선생님. 문재인한테는 님 안 캐요. 문재인이 캐요. 그건 내가 뽑은 사람이니까 캐도 괜찮아요. 어? 우리 머슴이잖아. 그죠? 이 사진 또 이제 세종문화회관 앞인가? 세종문화회관 계단 위에서 내가 김용균입니다 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캐치프레이즈가요.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과 만납시다 합니다. 이 사람들이. 내가 김용균이다. 문 대통령 만납시다. 동료 어떻게 공기업에 죽음 고민하며 출근하나? 출근하면서 죽는 고민을 해야 된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 봉급이 이 회사에서 제일 낮아요. 죽음을 고민하면서 회사에 가는 사람들의 봉급이 제일 적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제일 위험할수록 제일 천하게, 제일 적게 돈을 받고 근무하는 게 한국입니다. 지가버지 돈 많은 사람 아들로 태어난 덕분에 한국 최고의 갑부가 되는 게 이재용이죠. 그죠? 그 사람이 한국에 뭐 했어요?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정말 전기 생산에 참여하고 있잖아. 그죠? 한국에 기여하는 면이 훨씬 더 큽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자기 아버지 거 그렇게 물려받아가지고 몇십억 돈 가지고 얼마를 만들었어요? 몇 조를 만들었죠. 그 날강도는 황제같이 취급받고 한국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은 개돼지로 취급받는 사회다. 그게 한국이 그런 나라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문제를 조금이라도 바꿔보자고 만나자고 통사정을 해도 찾아가겠다는 인간이 오는 사람도 안 만나고 있습니다. 그게 문재인입니다.
여기요, 사람들 어처없이 죽는 거 보면 이거는 나라가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비참하게 너무나 어처없이 죽어가요. 내가 김용균이다. 우리 김용균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직접 대화를 요구한다. 봅시다. 이재용하고는 어디까지 갔어요? 인도까지 갔잖아. 평양까지 같이 갔잖아. 이 사람들한테는.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과 만납시다. 노동자 대표 백인은 문 대통령과 만나자던 청년의 죽음 앞에 우리는 비정규직만 죽어나가는 세상을 언제까지 봐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요즘 이 노동자들의 죽음에요. 한 90%가 비정규직이라고 그래요. 그냥 죽이는 겁니다. 하청업체 서부발전소, 하청업체 한국발전기술에 속해 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 신대원 씨 얘기를 들어보면은, 발전소는 여러분이 공기업 하면 떠올리는 깨끗하고 편한 장소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피와 땀과 땀이 흘러야만 전기가 만들어지는 현장이다. 전국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여전히 김용균과 같은 환경에서 일한다. 사고를 접한 뒤에는 출근하면서 오늘은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한다. 오늘은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업 현장에서는 어떻게 공기업에서 이런 고민을 하며 출근할 수 있냐고 호소했다.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 노동자 홍종표 씨는 김 씨의 죽음으로 온 나라가 애통해하는 순간에도 제가 일하는 가스공사는, 가스공사하면 공기업이라 가지고 취직 잘했다 하죠, 그죠? 에? 물론 정규직들은 취직 잘했습니다, 그죠? 높은 사람들은 정말 띵까떼 가죠. 가스공사는 50시간 근로제를 이유로 인원을 4명에서 3명으로 줄인다고 했다. 4명이 조로 돼 있다가 3명으로 줄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동 강도가 그만큼 높아지겠죠. 노동 강도가 높아지면요, 신체의 피로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그죠? 그 한계점에 가면 쓰러지는 거죠. 그죠?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일하는 조정환 씨는 동료가 2년 전 김용균 씨와 똑같은 사고를 당했는데 제 동지도 똑같이 2인 1조를 지키지 않아서 사업장에서 어두컴컴한 곳 수 킬로미터를 홀로 걷고 똑같이 컨베이어 벨트에서 떨어진 철광을 올리다 컨베이어 벨트에 협착돼 죽었습니다. 그 뒤 회사는 충원 없이 2인 1조를 지켜서 근무 강도는 2배가 됐다. 충원 없이면 그거 아니에요. 똑같은 업무 아니에요. 근데 근무 강도가 2배 정도가 아니에요. 이래 되면은. 아까 얘기했죠. 그죠? 예를 들면요. 1시간에 일할 걸 30분에 일하면은요. 노동 강도가 2배인지 모르지만 신체의 훼손은요. 그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4배, 5배 들어갑니다.
이렇게 사람을 뭐로 쓴다? 뭐로? 소모품으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조선소에서 하청으로 일하는 전기공 김동성 씨는 사망사고가 바로 내일 벌어져도 조선소에서는 하나 이상할 것이 없다. 눈도 깜빡 안 해요. 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에서는 지난해 말 크레인 사고로 하청 노동자 6명이 숨지고 25명이 크게 다쳤다. 올 초엔 대우조선소에서 하청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김 씨는 꼭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묻고 싶다. 똑같은 중대재해를 반복하는 현실이 과연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인가?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겠다 그랬잖아요. 안전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 했잖아요.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만들겠다 했잖아요. 근데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안전을 최우선에 서는 사회인지 대답을 듣고 싶다. 지난해 4월에 안전 때문에 눈물 짓는 국민이 단 한 명도 없게 만들겠다는 그 문구 아까 봤죠, 그죠? 그리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공약한 거.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규직화하면요, 이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아요. 왜 발생하지 않았냐면 정규직이 되면은 그 회사에서의 권리뿐만 아니라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상당 부분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냐 하면요, 우선 정규직이 되게 되면요, 위험에 따른 그 보상 체계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비정규직은 위험을 미루면서도 봉급은 정규직보다 적게 주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은 정규직이 이런 일을 담당하게 되면 우선 작업 환경 바꿔달라고 시위하고 데모하고, 그죠? 그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투쟁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 현장에 대한 통제권을 가져요. 그래서 위험하다 싶으면 바로 그 뭡니까? 전기를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스톱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문제의 답은요, 첫째가 뭡니까? 정규직화입니다. 정규직화하면 좀처럼 안 죽어요. 그 다음에 죽을 땐 누가 책임집니까? 기업이 책임져야 되죠. 그죠? 그 하청은 기업이 책임 하나도 안 져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도 이 문제에 대해 신경 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푸는 첫 단초는 뭐다? 정규직화다. 이걸 문재인이 몰라요? 문재인이 다 알아요. 알았기 때문에 비정규직 제로로 선언을 했죠. 제로 시대 선언을 했죠. 그래가지고 정규직으로 바꿨다면, 그래서 2인 1조 작업이 이루어졌으면 이런 사태는 절대로 안 일어난다. 우리는 지난달 문재인이 말했던 상시 지속 생명 안전 업무 직접 고용 원칙을 요구하며, 이 문재인이 다 약속했던 거죠. 그죠?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을 요청했지만 아무 답변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 달 열흘 후에, 그죠? 24살 꽃다운 청년이 쓰러졌다. 무책임해요. 이들은 유족과
고 김영균 시민대책위원회와 함께 오는 21일 어제죠, 그죠? 청와대 앞을 찾아가 확답을 들을 때까지 밤을 새워 기다리겠다고 했다. 어제 뭐 제 화면은 봤습니다만은 지금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제 우리가 보니까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과도한 걸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살려달라는 거잖아요. 살려달라는 거. 어? 국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 그 나라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는 거, 그게 국가의 존재 이유, 첫째 이유입니다. 그죠? 근데 이런데 죽이고 있잖아. 죽도록 방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지 않겠다고 다 약속을 했잖아요. 그 약속했는 거 지켜달라고 만나자고 했고, 그런데 찾아가겠다고 해놔놓고는 찾아온 사람 또 만나지 않았다. 이 마지막 동선이 담긴 CCTV를 이제 입수해가지고 SBS에서 이제 보도를 했는데, 김용균 씨가 홀로 어둡고 위험한 곳에서 얼마나 힘든 일을 쉬지 않고 해야 하는지, 뭐 계속, 좀 더 쉬지 않고 막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 뭐 여러 가지고 머리 넣어보기도 하고, 석탄가루 묻은 안전모와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헤드랜턴도 없이 고인이 개인 돈으로 마련했던 작은 손정등에 의지한 채 덮개를 열고 벨트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정말 이 인간들 진짜 인간입니까, 이것들이? 김용균 씨 동료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무 어두워서 위험하다고 잘 안 보인다고. 그래서 뭐 밝게 해주든지 장비를, 그것도 전기 생산하는 곳에서. 기가 차죠. 그래가지고 뭐 헤드랜턴이 있으면 그 뭐 바로 앞에는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잘 보일 거 아니에요. 안 보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원청 회사에서는 어두운 거 너희가 어두운 거지 우리가 어두운 거 아니잖아. 그런데요, 배고픈 사람 보고 네가 배고프지 내가 배고프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인간이 아니에요. 이미 인간의 길을 포기했어요. 근데요, 우리나라 기업 구조가 전신만식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요, 한국인들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한국에 살지 마세요. 이건 지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김 씨는 이제 그 어두운 곳에서 쉬지도 못하고 계속 돌아다니고 일하고. 그러다가 10시 30분에는 목숨을 앗아간 벨트 쪽으로 이동합니다. 김 씨는 또다시 덮개를 일일이 열어본다. 여는 장면도 보여요. 상체를 굽혀 아랫부분을 살펴보기도 하고 컨베이어 벨트 안쪽으로 머리와 손을 넣는 위험천만한 일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10시 36분 CCTV에 담긴 김 씨의 생전 모습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이때 죽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요, 이게
어떤 회사인지 딱 보여주는 게 이겁니다. 죽은 걸 확인한 게 5시간 후입니다. 5시간 후. 3시 23분이요. 이 사람들은요, 사람이 죽은 거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나사 하나 못 써가지고 빼가서 던지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시신수습도 안 했죠. 이게 생지옥이지 어디가 생지옥이에요. 젊은 사람들 내 부탁합니다. 한국을 떠나세요. 비정규직은 아무리 죽어도 괜찮은 나라. 이 누가 써올린 글인데 이 사람이 문제를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얘기를 하는 것보다 이분의 글을 읽어드리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적어왔습니다. 고 김용균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일터에서 노동자 대표가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 핵심을 찔렀습니다. 있잖아요, 그죠? 노동자들이 노동 과정에 들어가더라도 어떤 일의 전체적인 어떤 그 배분이나 이런 거는 뭐 당연히 이제 이 회사 어떤 상층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그 작업장에 있어서는 자기 결정권과 그죠? 그 통제권을 그 현장 통제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일을 제대로 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할 뿐만 아니라 자기 안전이 확보가 됩니다. 고 김용균 사망의 정치적 사회적 원인들과 해결책, 김용균 법안이 제정되어야 한다. 이게 참 아픈 일이지만은 이 죽음만큼 더 아픈 게 뭐냐 하면요. 김용균의 죽음만큼 아픈 것, 어쩌면 그보다 더 아픈 현실이 뭐냐 하면은 살아남은 고 김용균의 직장형이자 절친이 장례식장에서 남긴 이런 말을 남겼대요. 신기하네요. 용균이 죽음에 이렇게 댓글이 많이 달린 것이요. 태안발전소에서 김용균 씨 전에도 12명이 죽었대요. 죽었을 때는 조용히 지나가 버렸는데 이번에 받는 전국적 관심과 애도가 오히려 낯설다. 그래서요, 언론이 필요하고 또 사회적 감시가 필요하고 한데 전혀 사각지대에 있었던 거예요. 고 김용균 씨가 쓴 노동개혁서에 따르면 하청 한국발전기술 소속인 그를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소가 해고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게 하청업체 직원을 그죠? 서부발전소에서 사실상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노예계약이에요, 완전히. 일근제, 교대 근무 지침, 시간 외 잔업 이런 것도 시간 외 잔업 같은 거요. 내가 안 하면 농업하면 안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한국에서요. 이런 거 지킨 회사 없습니다.
선진국 회사들요, 이런 거 안 지키면 작살납니다. 그게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입니다. 어디에도 노동자의 결정권은 없다는 겁니다. 다른 회사에 너 가락하면 가고, 전근시키는 것도 그죠? 전부 회사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건 완전 노예죠, 그죠? 노예. 근데 노예인데요, 노예 중에서도 그냥 소모품이에요, 소모품. 언제든지 갈아 끼울 수 있는 최저 임금만 주고 갈아 끼울 수 있는, 가르치울 수 있는. 이런 낙탄 처리팀 10명 중 8명은 제하청 소속이었대요. 그게 하청. 예? 그들이 받는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이었다. 가장 위험한 일에 최저임금을 준다는 겁니다. 하청 노동자는 죽고 원청 노동자는 무죄의 포상금 4,700만 원을 받은 한국 서부발전소. 이 얘기 들어보셨어요? 고 김영균 사망 이후 지난 20년간 한국 모든 직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들 중에 가장 비인간적이고 용서해서는 안 될 현실이 폭로되었다. 서부발전소에서 일하던 하청 노동자 4명이 사망했음에도 최근 고 김영균의 한국 서부발전소 노동자들은 무죄해 포상금. 왜? 저거 회사 사람 죽은 게 아니거든요. 4,700만 원을 받고 회사는 최근 5년간 산재보험료 무죄라고 22억 4,600만 원을 감면받았다. 그래서 발전소 하청 노동자들의 불행, 죽음이 원청 노동자에게는 성과금, 행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런 구조로 만들어낸 놈들이 악랄한 놈들이에요. 자본가들이 이 짓을 하거든요. 반드시. 왜? 정상적으로 하면요, 그 위험한 이 작업장에서 일한 사람은 훨씬 고임금을 줘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 업무가 없으면 일이 처리가 안 되고. 그러니까 그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걸 도급을 주고 하청업체에다가 이 떠맡겨 가지고 거기 사람들이 죽든 살든 모르고. 그래가지고 전기판도는 저가 다 누리고. 이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이, 죽음과 불행이 나의 이익과 행복으로 둔박하는 이런 사회 구조에 우리가 살고 있고 거기에 적응하고 잘 적응해가지고 이제는 그죠, 남의 죽음이 아무렇지도 않는, 오히려 성과금 나왔다고 좋아하는 그런 사태로까지 거의 한 사회가 정신병적으로 망가져 버렸다는 겁니다. 나는 그래서 한국에 미래가 없다고 봐요. 그런데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는다고 내놨는데 핵심은
첫 단추는 뭐다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작업 환경 개선, 안전 제거, 그 다음에 작업장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걸 통해 아주 안전을 확보하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면 발전사 책임 범위가 더 커질 것이라고 낙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이 사람들은요, 비정규직이 죽는 거 아무 관심 없어요. 국회의원이고 우리나라 그죠? 인간이 너무 망가져 버려가지고 남의 죽음에 대해서 아무 감이 없어요. 남이 죽든 말든 지 이익이 얼마냐? 지 자리가 보존됐냐? 한국인은 철저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이 뭐 대다수예요, 대다수. (11월) 초선 고 김용균을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부의 수장과 노동부 장관과 그죠? 그래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뭐야? 그건 말도 안 되는 이름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요. 노동부란 이름을 너무나 쓰기 싫거든. 왜? 그럼 노동자를 위한 조직처럼 보이거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건 노동자를 위한 조직이 아니고 기업주를 위한 조직이야 하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이란 말을 앞에 다 갖다 붙인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자고 했다. 그러나 경찰이 문전박대했다. 자, 서부발전소 보면요. 한마디로 비정규직 위험한 너희들 죽어도 좋아. 사람 또 있어. 얼마든지 있어. 이런 생각이죠. 너 죽든 말든 너가 죽든 말든 우리는 무죄해로 보너스까지 나오는데 얼마나 좋아. 노동자들도 이 얘기를 안 한다는 겁니다. 한국에. 같은 노동자가 죽었는데도 정규직은 그 말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이 타락해버렸어요. 옛날에는 박정희 한 놈 타락했어요. 지금은 한국의 90%가 너무나 타락해버렸어요. 망가져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죽고 나서도 시신수습을 할 생각도 안 하고 정교 올리락 하는 겁니다. 국회도 산업안전보건법 이거 가지고 택도 없는 거 뻔히 알아요. 그 사람들. 몰라요. 그 사람들. 다 알아요. 문재인 정권은 찾아가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더니 그래가지고 쇼까지 거창하게 했죠. 그죠? 그러더니 김영경이 죽어도 안 만나. 너희들은 죽어도 안 만나. 그런 태세입니다. 공기업 비정규직 제로시대 선언을 해놔놓고는 입 싹 닫고 비정규직 노동자는 뭐 시위를 하든 뭘 하든 개무시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딱 한 가지만 얘기하면요. 문재인 공약 이행하면 돼요. 그럼 다 해결돼요.
그 다음에요. 그러자면은 도급제를 폐지해야 돼요. 이거 안 돼요. 더 이상. 생명 안전에 관한 직종이잖아요. 이걸 도급 주면 안 돼요. 그죠? 참 우리가 비극은요. 군사 독재 시절에 외주화 없었습니다. 거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차이 거의 없었습니다. 입을 못 열어서 그렇지. 나름의 평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민주화되고 나서 그 한국의 평등이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약자만 죽도록 시스템을 짜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위험 직업은 무조건 정규직화하고 정규직화할 뿐만 아니라 그 노동 과정, 노동 현장에 대한 통제권을 줘야 된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보다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의 시스템, 우리의 체제를 혁명적으로 바꿔야 된다. 뭘 어떻게 바꿔야 되냐? 지금 한국은요, 군사정권, 독재정권 시절이 한국의 이 경제는요, 조폭 자본주의였어요. 그 재벌이 지배하는 거죠. 재벌, 저기 조폭이에요, 조폭. 응? 조폭 자본주의였어요. 그런데요, 조폭 중에서 최고 조폭이 누구였습니까? 조폭 자본주의 중에서 최고 조폭이 삼성이죠, 그죠? 그 삼성이 대한민국 위로 올라타도록 만들어준 게 누굽니까? 노무현입니다. 그러다가 그게 이명박근혜 정권 때는 오히려 무너졌어요. 왜? 이명박근혜가 뇌물을 써야 그게 겨우 돼서요. 뇌물을 쓴다는 얘기는 뇌물 받는 놈이 높겠어요? 뇌물 주는 놈이 높겠어요? 받는 놈이 높게 결정권을 가지고 있겠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명박근혜 시절에는 삼성 위에 뭐가 있었다? 한국 국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문재인이 들어서자 또 어디로 들어가요? 삼성이 어디로 올라가요? 대한민국으로 올라갑니다. 대한민국 위로 올라갑니다. 언제? 시간은 과정은 있습니다만 결정적인 것은 12월 10일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장을 유지시켜 준 겁니다. 최악의 범죄자에게 면제를 시켜줄 뿐만 아니라 마음대로 뛰놀 수 있도록 장터를 열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 삼성제국 조폭 자본주의를 어떻게 할 건가? 이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숙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